무심탄회하게 얘기해봅시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시겠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의 기사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내려가는 게 맞다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사가 내려갈 때는 그 확실한 오후여야지. 그 많은 기사 속에서 그게 전부 다 팩트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가정할 수 없죠. 절대로. 소비자 가치가 없었다고? 아니죠. 가치 있었죠. 저희가 1년도 썼던 그 50건의 기사가 그 10분만의 그 협의체 그걸로 끝날 만큼 그렇게 가벼운 일이었다고 국장도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국민집이 이렇게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게 독립권 문제로 편집권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린 기사를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이렇게 내려가버린 기사를 원상 복구시킨다.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누가 물었습니까? 국내 125개의 언론사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 언론 노동조합. 지난 1월 언론 노조는 무더기 기사 삭제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목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제목이 검색은 되는데 그 제목을 클릭하면 서울신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됐습니다. 아니면 다시 볼 수 없는 기사입니다. 사라진 기사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죠. 그 일면에 있던 기사와 일면에 연계된 2면, 3면, 5면으로 연계된 기사들까지도 종이신문은 일단 인쇄돼서 도서관에는 다 남아있지만 그때 했던 이 인터넷 포털에서는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라진 기사는 총 57건. 모두 2019년 7월에서 11월 사이 서울신문이 보도한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시리즈 기사였다. 이 57건의 기사는 올해 1월 16일 일괄 삭제됐다. 국내 10대 종합 일간지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언론사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왜 3년 전에 보도한 수십 건의 기사를 하루아침에 삭제했을까? 언론노조는 삭제된 57건의 기사가 지닌 공통점에 주목했다. 호반 관련해서 회장 일가의 이런 주식 승계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된 기사들을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 삭제, 무더기로 삭제한 것이 어쩌면 원칙이라면 원칙일 수 있었겠죠. 서울신문에서 지울 때는. 네. 서울신문과 호반건설. 언론과 건설자본은 무슨 이유로 이 사건에 엮였을까? 호반건설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님이에요. 유명하신 분.
그 중심엔 호반건설 그룹의 창업주 김상열 회장이 있다. (34년) 전 자본금 1억 원으로 출발한 회사를 자산 총액 10조 원이 넘는 공룡 건설사로 키워낸 김 회장. 그런데 김 회장은 올해 1월부터 서울신문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가 서울신문의 회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방송국을 인수할 무렵에는 보다 지금 한 10배, 20배는 회사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까지 10년간 KBC 광주방송의 사주로 건설사와 언론사 경영을 겸해온 김상열 회장. 그는 최근 본격적으로 미디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IT 전문지인 전자신문, 인터넷 경제매체 EBN에 이어서 지난해 10월 서울신문을 인수한 것이다.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대해부 기사 삭제는 김 회장 취임 한 달 후에 일어났다. 언론 스스로 편집권을 자본에게 송두리째 갖다 바친 굴종의 모습은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현업단체는 일제히 서울신문을 규탄했다. 일반 시청자분들은 기사를 삭제한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으로 쓰여진 기사라면 사실은 삭제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기사가 일부의 진실을 갖고 있다면 그 기사를 삭제하는 방식은 언론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정정이나 반론 보도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교정할 수가 있어요. 기사 놔두고 잘못된 부분 정정하고 잘못이 아닌데 그런 해석이 다르다고 하면 반론본 거기다 게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기사를 생산한 기자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썼을 텐데 기사를 삭제당할 만큼 자기가 잘못된 기사를 썼다? 이렇게 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신문 기자들은 곧바로 반발 성명을 쏟아냈다. 기사 삭제는 기자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듯했다. 그렇다면 누가 삭제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일까? 기사 삭제 열흘 뒤 기자총회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는 편집국 총책임자 편집국장이 불려 나왔다. 편집국장은 기사 작성부터 취재, 보도까지 편집국 내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경영진이 기사를 내리겠다고 결정을 했고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일단 그 부분을 알리를 했습니다. 편집국장은 의외의 얘기를 했다. 기사 삭제를 결정한 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가 일요일날 편집국장에서 부장들한테 미리 알렸고 법인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 그래서 일정을 빨리 끝났고 제가 내려와서 또 여러분들의 부장들한테 기사가 내려지기를 도저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편집국장도 멈추지 못한 6인 협의체. 기자들도 근거를 모르는 조직이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 6인 협의체의 존재 근거 자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삭제 또는 어떤 편집권에 대한 어떤 개입?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작년 6인 협의체의 결산 근거는 나는 모르죠. 알 수 없죠. 지난 1월
6인 협의체를 수집한 건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이었다. 곽 사장과 편집인, 편집국장, 해당 기사의 취재팀장, 노조위원장과 우리 사주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10여 분 만에 기사 삭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삭제 버튼 누가 눌렀습니까? 삭제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장의 의지를 굉장히 확고했고, 사장이 경영 설명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박 사장의 윗선 김상열 회장이 처음으로 사내 게시판에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기사들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독립언론 수호, 독자들의 알 권리, 어떤 사유 때문이었던 간에 4개월이 넘게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지속된 일방적인 기사들로 호반그룹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취재진은 서울신문의 김상열 회장에게 문의했다. 사흘 후 서울신문의 주주인 호반건설로부터 회신이 왔다. 호반건설이 말하는 배경을 종합하면 이렇다. 김상열 회장과 서울신문의 악연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신문의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 즉 정부였다. 기자와 사원 주주 모임인 우리사주조합은 2대 주주로 있으면서 독립언론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그해 6월 호반건설이 등장했다. 포스코 보유 지분을 인수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선 것이다.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기사는 이때 시작됐다. 전에는 광주방송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그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울신문에도 당연히 옮겨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신문은 특별 취재팀을 꾸리고 호반건설 그룹 김상열 회장 일가와 계열사에 대한 검증 취재를 시작했다. 이번 서울신문 주식 매입을 언론 사유와 시도로 규정짓고 호반건설의 도덕성과 기업 행태 등을 조목조목 분석하기로 했다. 그런데 호반 측은 기사가 나가는 동안 사실관계를 해명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보도가 한창이었던 2019년 8월경엔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도 했다. 서울신문 주식 무상양도를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삭제가 된 기사는 언론 본연의 사회감시 등 공익 목적이 아닌 지배구조 유지 또는 확보라는 서울시민 구성원들의 사적인 목적으로 지매를 사유한 것으로 언론의 힘이 악용된 사례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신문 측이 기사 삭제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고 했다.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면 호반 대해부 기사를 삭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기사 삭제를 결정한 기구가 지금과 구성원은 달랐지만 바로 그 6인 협의체였다는 설명이다.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입장에서는 영구적으로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였으므로 조합원 투표에서 대부분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 직후인 2021년 5월경 지금까지 상황을 이끌어왔던 임원 등이 모여
합의서 조건인 호반그룹 대해부 기사 삭제에 대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사는 삭제되지 않았다. 우리 사주조합이 호반건설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려면 180억 원을 조달해야 했는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지난해 9월, 이번은 호반건설이 우리 사주조합 지분을 모두 인수하겠다고 역제안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 구성원 57%의 찬성으로 서울신문 경영권은 결국 호반건설에 넘어갔다. 그 뒤 임명된 곽태원 사장은 전임 사장이 소집했던 바로 그 6인 협의체를 기사 삭제의 근거로 삼았다. 그때 경영진이 삭제를 하면 괜찮고 제가 삭제를 하면 안 됩니까? 전 국장이 삭제하면 되고 현 국장이 삭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없었더라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현 편집국장은 기자총회에서 기사가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낸 기사를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이렇게 내려가버린 기사를 원상 복구시킨다,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기사가 거래 수단이 돼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버린 기사는 안타깝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기사는 정말 생명을 잃은 것일까? 우리는 어렵게 현직 서울신문 기자를 만났다. 밖에서 잠깐 보실까요? 네네네. 네네네. 그는 경영진의 기사 삭제 조치를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기사는 작성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손색 없는 기사라는 것이다. 그 기사들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던 기사들이었거든요. 취재 과정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기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취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뀐 건 사실은 그 기사 내용과 관련된 상황은 바뀐 건 없어요. 없죠. 단지 회장님이 되신 거죠. 서울신문에 없었던 회장님이 생겼고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 그 기사들이 보기 불편했던 거죠. 가장 붕괴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삭제 조치에 대해서. 독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신문에서 그것도 일면에 20권에 실었던 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들을 1월 16일 날 한꺼번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 삭제가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더라도 독자들에게는 한 번쯤은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신문의 진실성을 스스로가 부정하는데 그 신문을 누가 사보겠습니까? 김상렬 회장은 기사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기사의 가치는 진실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기사를 썼던 기자나 이번 건에 대해 성명을 올리신 구성원 중 누구라도 원하신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기사 사실관계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사들의 진실성이 밝혀진다면 저는 회장의 직권으로 해당 기사를 다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반건설도 일부 기사가 악의적이었다며 2019년에 있었던 법원 결정을 제시했다.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신청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을 확인해봤다. 그런데 호반건설의 설명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호반 측은 6개 기사에 나온 문장 18곳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중 3개 기사의 문장 3곳만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대부분은 삭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호반건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삭제를 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3년 뒤 김상열 회장의 서울신문은 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60건에 가까운 기사를 삭제한 것이다.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악의적인가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더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게 맞지, 삭제를 통해서 그 기사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진실들을 숨기는 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론의 본연의 활동 방식에, 활동 원칙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열 회장의 주장대로 삭제된 기사는 지워 마땅했을까? 우리는 해당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삭제된 기사에는 2가지 핵심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택지 벌떼 입찰 의혹이다. 당시 서울신문은 보도에 앞서 시민단체와 자료를 분석했다. 당시 여당 의원이셨던 송원석 의원 씨를 통해서 이걸 받아내셨고 저희가 이제 분석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공공택지 잘못된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공공택지 전매 현황. 택지를 낙찰받고 매수한 건설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제도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은 입찰을 통해 땅을 분양받아야만 가능하다.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44차례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이 44차례의 낙찰이 벌떼 입찰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벌떼 입찰의 핵심은 이렇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가 분양시장에 나오면 건설사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한다. 그리고 동시에 입찰에 뛰어든 후 낙찰을 따낸 계열사로부터 땅을 넘겨받는다.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가로 입찰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뭐 뽑기로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한 개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10개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당첨 확률이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200곳이 들어갔다 치면 한 개가 들어갔을 때는 200대 1인데 10개가 들어갔다 치면은 20대 확 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의 문제점을 이제 중견건설사들이 많이 이걸 캐치를 한 거죠.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호반건설이 입찰에 동원한 계열사는 43개. 수도권에서 분양된 땅 하나를 낙찰받는데 22개의 호반건설 계열사가 뛰어든 적도 있다고 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불법은 아닌 거죠. 법상으로는 이제 웃돈만 받지 않고 팔게 되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보는데, 당시 제도상으론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이익을 남기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되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의 분석 자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발견했다. 2015년 즈음부터 계열사가 아닌 곳들이 좀 등장하는 어떤 패턴을 보여요. 네. 여기서부터 좀 네. 제3의 뭐랄까 협력사라고 할까요? 저희도 봤던 게
계획사도 아닌데 200대 1, 한 50대 1로 받은 택지를 왜 남에게 줄까? 일주일 만에 판다는 게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체들도 동원된 제3업체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계열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땅을 낙찰받은 뒤 호반건설에 넘기는 패턴이 등장한다. 우리는 제3의 업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아, 지금 공사 중이네.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번지. 이 업체의 주소지는 지난해 8월까지 호반건설이 사주로 있던 KBC 광주방송 9사옥 자리였다. 남구 중앙로 87 KBC 9사옥과 광주방송과 같은 주소를 썼던 곳들이 이제 30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을 주소지로 둔 업체는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그중 2곳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호반 측에 넘긴 제3의 업체였다. 이나 이런 곳은 사실 협력사로 보이는데 공공택지를 받아서 바로 이제 호반 측에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수소문해 찾아가 봤다. 2013년 10월부터 29차례에 걸쳐 입찰에 참여한 업체. 그중 딱 한 번 낙찰을 받았는데 5일 만에 땅을 호반 측에 팔았다. 고양 항동에 2013년도에 보니까 전매가 호반 자산개발로 2014년도 무슨 우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수를 18년 동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반 계열사였나요? 그냥 호반 쪽 일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호반 쪽 계열사는 아니고요? 네, 계셨던 분이 호반 쪽 설비 쪽 기계 소방 쪽 일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계열사는 아니다. 하지만 협력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호반 측에 공공택지를 넘긴 또 다른 제3의 업체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이 업체는 36차례 도전 끝에 유일하게 낙찰받은 땅을 13일 만에 호반 측에 넘겼다. 엄청나게 큰 택지일 거예요. 금액이 엄청 큰 거였어요.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들 현충한 게 솔직히 말하면 사실 그 권유도 많이 받았어요. 그 소방 회장님, 회장님도 워낙 친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실제로 그때 지시를 받고 권하신 회장님 지시를 받고 아 이거 입찰을 좀 챙겼다. 되나? 되나? 수상자 두 분의 큰 성취와 진심으로 당시 업체의 대표였던 이모 회장은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인이다. 지역 경제 발전과 성공업 진흥을 위해 경영 성과와 일자리 창출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신문은 2019년 보도 당시 광주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과 호반건설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리 도래신 회장님이 자재상에서 근무할 때 호반 회장님이 그때는 설비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비 직원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인맥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그때 당시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기계설과 소방시설보다 저희들이 한 공사만 해도 얼마인데. 호반에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셨던 분이 소방 쪽 설비 쪽 기계 소방 쪽 일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기계설과 소방시설보다 저희들이 한 공사만 해도 얼마인데.
호반건설에 소방 설비를 납품했다는 두 업체. 전 임원진을 확인해봤더니 겹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모 회장이다. 라는 업체도 그렇고 다 이제 소방 설비 업체던데 고 회장님 회사들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곳 다 호반 쪽 이제 입찰을 좀 도왔던 건가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 회장님이 무조건 협조해라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뿐이에요. 사실상 호반건설그룹은 김상열 회장의 지인인 이 회장의 손을 빌려 총 2차례 공공택지를 따낸 셈. 이른바 벌떼 입찰에 동원된 건 이 회장뿐일까? 서울신문 보도 이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밝혀졌다. 다음 임모 씨입니다. 이분이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호반건설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호반건설 김상열 대표의 부인께서 하시는 문화재단의 이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열 회장하고 광주 상공회의소 임원을 같이 하셨습니다. 귀하는 평소 웰빙 주거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자로서 건설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중견 건설기업 대표 임모 회장. 그런데 임 회장의 동생이 임원으로 있는 계열사 두 곳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했다. 그 시사교육청이라고 시사인데요. 당시 회사들을 보면 동생분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택지는 사실상 수익을 안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분양을 할 경우에는 절대 이거 손해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것도 뭐 1억도 아닐 겁니다. 100세대만 하더라도 뭐 몇십억, 몇백억이 될 텐데 그 수익을 포기하고 이거를 왜 업체에게 넘겼을까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해당 건설사 측은 다른 이유로 전매했을 뿐 벌떼 입찰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수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자꾸 얘기를 기억도 없는 얘기를 자꾸 물어서 감을 갖고 얘기를 그 사실인양 써버리는 것들. 서울신문이나 뭐 그런 데 보면 늘 호반 관련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벌떼 입찰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대리 입찰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김상열 회장의 측근 이모 회장 D 업체의 이야기다. 관계자는 대리 입찰 경위를 자세히 털어놨다. 신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걸 그냥 들으면 아무 대가 없이 나중에 추정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보증금 있잖아요. 땅 입찰 보증금 아예 지금 호반에 설계해줬어요. 호반 측이 입찰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밝힌 업체. 이 업체는 36차례 입찰에 참여했다. 36차례인데 그럼 매번 입찰 보증금 들어가 있어요. 넣었다 뺐다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그래서 직접 했다는 거예요. 보증금은 거기서 직접 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용만 빌려준 개념이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때가 그 모든 주택 회사들이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게 특별하지도 않고 그게 위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적도 없고. 사실상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정말 위법하지 않은 것일까? 그 담합행위에 있어서 공모를 한 거죠. 서로 이제 담합에 대한 공모를 한 게 되니까 뭐 부당 공동행위 담합행위도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낙찰받은 땅을 개발하는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그냥 낙찰률만 높이기 위해서 여러 그 위장 계열사나 하도 업체들을 동원을 해서 마치 그 다수가 경쟁 입찰을 하는 것 같은 외양을 취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호반 측은 취재진이 제공한 증언만으로는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면서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LH 지침과 관련법을 지켰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호반그룹은 공공택지 분양 사업을 통해 약 2조 1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택지를 매입한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수익의 수혜자는 그룹 총수 김상열 회장뿐만이 아니다. 서울신문은 김 회장의 세 자녀 회사들이 같은 기간 수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입찰에 동원된 벌떼가 세 자녀의 회사로 향했다는 것. 그리고 이는 편법 승계로 이어진다. 이것이 삭제된 서울신문 보도의 두 번째 핵심이다. 호반하우징이 이제 최초 낙찰을 받았는데 그 넘긴 업체를 보게 되니까 TS 개발. 그럼 이 TS 개발의 또 주인은 누굴까를 보게 되면 결국 사주 일가가 사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사주의 자녀라든가 누가 사장으로 있는 업체에 이 택지를 그냥 넘긴 거구나. 2008년에서 2018년 세 자녀는 자신들의 회사 앞으로 공공택지를 전매받았다. 확인된 것만 17곳.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수도권 택지는 장남의 기업 앞으로 집중됐다. 현재 호반그룹의 지배권을 가진 김대헌 사장이다. 서울 도봉월구 출신 김선동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이 펜은 이게 잘 보이십니까? 2019년 9월 서울신문의 기사가 국회 청문회장에 등장했다. 호반건설그룹에서 30대 초반의 그 자식에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을 통해서 자산 규모 8조 2천억 대의 그룹 지배권을 물려줬습니다. 재벌의 세습의 3단계 과정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으로 승승장구한 호반건설그룹은 2018년 자산 총액 8조 규모로 성장했다. 이때 김상열 회장은 갓 30이 된 장남에게 그룹 지배권을 넘겼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김대헌 사장이 만 15살이던 2003년 자본금 5억 원 규모의 분양 대행사 비오토가 설립된다. 김대헌 사장의 비오토는 5년 만에 순이익 169억 원을 거두며 급성장한다. 2013년은 알짜 계열사 두 곳을 합병하며 덩치를 키웠다. 김대헌 사장이 25살 때다. 이후 주식회사 호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매출 1조 회사로 성장한다. 그리고 2018년 그룹 최정점에 있던 호반건설과 합병했다. 주식회사 호반의 주식이 호반건설보다 더 높게 평가받으며 김 사장은 합병회사의 지분 54.7%를 가져갔다. 자녀 앞으로 자그마한 종자기업을 설립한 뒤 일감 몰아주기로 몸집을 불리고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권 승계. 전문가들은 호반 측이 재벌 승계의 법칙을 그대로 따랐다고 지적했다. 벤치마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삼성이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3단계 세습을 활용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작은 또 재벌들, 중견 기업 집단 이런 경우에 거의 따라들 하고 있어요, 지금. 단지 차이점은 공공 입찰을 활용해서 키웠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당시 호반건설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금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계열사와 자녀 기업의 합병 비율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거부했다. 이게 호반 같은 경우 2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아주 큰 기업 집단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법의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 적용에도 상당히 제외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총수가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자산 5조 원 미만 중견기업은 사각이 있었다. 호반건설그룹도 그랬다. 2017년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그 이전에는 규제를 받지 않았다. 바로 이때 공공택지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신문은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호반 측의 꼼수를 지적한 것이다. 호반건설은 지금도 서울신문 보도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서울신문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다. 중견 건설회사인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우미건설 등등 해서 5개 업체가 LH의 분양 토지를 싹쓸이한다. 그리고 또는 일부 업체들은 자녀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되면 취임하면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에서 호반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화하고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2019년 11월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그 현장 조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많이 걸릴까요? 이제 법 위반이 확인되면은 고발이라든지 엄중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의 어떤 조사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타 조사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삭제된 서울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다시 취재했다. 하지만 진실에 어긋난 내용은 찾지 못했다. 오히려 입찰 방해를 비롯한 여러 위법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나중에 추정해보면 많이 했지만 아예 지금 보증금 있잖아요. 해당 입찰 보증금 아예 지금 호반에서 내줬어요. 김상열 회장 측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안 하시나요? 예. 인터뷰를 하신 전례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언론하고. 예. 조금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데요. 예. 우리는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다. 회장님 좀 뵈러 왔어요? 안 돼. 출근하지. 약속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고 어디서? KBS요. 회장님 저 KBS 우한울 기자입니다. 아니 여보세요. 아니 홍보팀이 있으니까 홍보팀에. 저 서울신문 기사 복구 안 하실 건가요? 네? 왜 기사 삭제하신 거죠? 호반건설 그룹 대해부 기사 삭제 사태 후 2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으면 왜 지었고 언제 지었고 누가 지었고 왜 지어야 했고에 대한 독자에게 설명을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신문 기자들은 독자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시민한테 우리가 다른 시간이 어떤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사 삭제 경위는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상렬 회장은 지난주 취재진에게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김 회장 측은 기사 삭제와 관련한 별도 지시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신임 곽태원 사장이 기사 삭제를 실행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지난 1월 받았다고 했다.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태원 서울신문 사장도 같은 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기사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끝내 기사 복구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조금 서울신문 구성원들에게 사정이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 확실히 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은 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최소한 편집권 독립 같은 조건들은 분명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건도 거의 없이 지금 인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다 허구였냐? 또는 그것이 삭제해야만 될 거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사를 생산한 서울신문은 엄청나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실수로 정말 기사를 올려서는 안 되는 57개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과.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위 어떻고 그리고 사과합니다. 해야 마땅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다른 이유로 기사를 삭제했어. 그러면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들어 마땅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기사를 마음대로 지워버린다 한들 진실까지 삭제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제 서울신문과 김상렬 회장이 답할 차례다. 그들이 삭제한 기사가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말이다. KBS